안녕하세요. 아프리카보다 더운 데프리카에 사는 대표공주입니다.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정책이 새롭게 발표되었는데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정책 원본을 보면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과열 재현 올해 전국 주택가격은 전반적인 안정세 하에 서울 주택가격도 2018년 9월 13일 대책 이후 11월 둘째 주부터 32주간 하락하였으나 강남권 재건축 상승세의 확산으로 강남, 송파부터 상승을 시작하여 7월 1주부터 24주 연속 상승하였습니다. 11월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이후 동작, 양천, 과천 등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기대 심리가 작용하면서 국지적 과열이 발생하였습니다. 2. 집값 상승 기대로 매수세 확대되며 갭 투자 등 투기 수요 유입이 되었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 기대 및 가격 상승에 따른 불안 심리로 매수세가 확대되었고요. 서울주택 매매 거래량은 올해 3월부터 증가세로 10월 거래량 대비 약 81%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근 보증금을 승계하여 매수하는 갭 투자 비중도 증가 추세인데요. 지난 관계기관 합동 1차 조사 결과 편법, 불법 증여, 대출 규정 미준수 등이 의심되는 이상 거래도 상당수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는 지난해 4.4만호에 이어 올해와 내년에도 연간 약 4만호 이상이 공급되어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 물량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 분양제 상한제 등에 따른 공급 부족론을 제기하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였다고 합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1.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 즉 담보인정 비율을 추가 강화하였습니다. 현행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가 40% 적용 중인데 개선안은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 비율 차등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과 주택임대업, 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대상 적용합니다. 9억원 이하는 LTV 40%를 적용을 하고요. 9억원 초과분은 LTV 20% 적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담보대출이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 14억원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보면 현행은 14억원 시 40%를 하면 5.6억원이나 개선항에서는 9억원 곱하기 40% 플러스 5억원 곱하기 20%는 4억 6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시가 15억원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합니다. 현행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다주택 세대에 대하여는 대출을 금지하고 1주택 세대 및 무주택 세대에 대하여 LTV 40% 규제 적용 중입니다. 개선안에서는 가계와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하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사업 추진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일정 기간인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3.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관리 강화한다고 합니다. 현행은 평균 DSR은 업권별 평균 목표 이내로 각 금융회사별 관리하고 있는데 개선안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 규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DSR 한도는 은행권 40%, 비은행권은 60%인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2021년 말까지 40%로 하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4.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현행은 규제지역 내 1주택 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 세대는 고가주택, 즉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선안은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변경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 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하여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 부여합니다. 1주택 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에서 1년 내 처분 및 전입으로 바뀌었고요.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는 2년 내 전입에서 1년 내 전입으로 바뀌었습니다. 5.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현행은 주택 임대업, 주택 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하였는데 개선안은 투기지역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6. 주택 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현행 주택 임대업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하여 RTI 적용 중입니다.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자 대출에 적용됩니다. 주택 임대업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 기준은 1.25배 이상입니다. 개선안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 임대업 개인사업자 대출 RTI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는데 시행 시기는 초고가 주택,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12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여타 과제는 전산개발 및 준비를 거쳐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다만 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금융위, 행안부, 기재부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2.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1.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 부담 강화.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 제고. 일반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0.2%포인트에서 0.8%포인트 인상하여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을 제고하였습니다.
위 표의 내용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공정시장가액 비율 90%를 적용했을 경우입니다. 2.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향 조정.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확대하였습니다. 2.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1. 사적 보증의 전세 대출 보증 규제를 공적 보증 수준으로 강화. 현행은 전세 대출 차주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보유 시 전세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 즉 주택금융공사나 HUG 보증은 제한되나 사적 전세 대출 보증, 즉 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선안은 서울보증보험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보유 차주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HUG란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2.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 주택 매입 제한. 현행은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취급 만기 시 차주의 주택 보유수를 확인하여 2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대출 보증 만기 연장 제한을 합니다. 그러나 개선안은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전세 수요로 전세 대출 필요 시에는 보증을 유지합니다. 적용 시기는 보증기간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 대출 신규 실행분부터 적용합니다. 대출 규제 우회, 회피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여 필요시 규제 보완.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2019년 10일 보완 방안 등을 통해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의 대출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추이와 대출 규제 우회, 회피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규제 보완 강화 장치 마련한다고 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 공제율 및 합산 공제율 확대.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과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의 합산 공제율의 상한을 높여 실수요 1주택자 부담 경감. 현행은 고령자는 60세에서 65세는 10%, 65세에서 70세는 20%, 70세 이상은 30%를 공제하였는데 그 비율을 20%, 30%, 40%로 높였다고 합니다. 장기 보유 공제는 5년에서 10년은 20%, 그리고 10년에서 15년 40%, 15년 이상은 50%로 현행은 공제 한도가 고령자 플러스 장기 보유 합계가 70%인데 개정안으로 인해서 공제 한도가 고령자 플러스 장기 보유 합계가 80%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에 배분하는 종부세의 증가분을 서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시행 방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법 개정 후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4.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현행 2019년 공시부터 형평성 개선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평균 현실화율은 70% 미만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개선안은 2020년 공시는 시세 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시세를 9억에서 15억 원은 70%, 15억에서 30억 원까지는 75%, 30억 이상은 80% 수준까지 반영한다고 합니다. 2020년 가격 공시 세부 추진 방안 및 현실화 로드맵 수립 계획 등 신뢰성 제고 대책은 별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2.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1.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현행은 1세대 1주택 실거래가 9억 초과 주택은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데 실거래가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에 비과세합니다. 다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선안은 1세대 1주택자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최대 80%를 유지하되 거주기간 10년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플러스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 가능합니다. 적용 시기는 법 개정 후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2.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2018년 9.13 대책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적용한다고 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3. 조정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현행은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일반 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선안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단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 의무 기간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적용 시기는 2019년 12월 17일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합니다. 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플러스 계약금 지불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4.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거주 여건 추가 현행은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등록한 주택은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을 적용하지 않아 주택 매입 후 임대 등록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등록 1주택자와 형평성이 문제되었습니다. 개선안은 조정대상 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여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 가능합니다.
적용 시기는 2019년 12월 17일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5.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수의 분양권도 포함. 현행 913 대책에 따라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대출, 청약 모두 주택수에 포함하였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개선안은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의 분양권을 포함합니다. 적용 시기는 법 개정 후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6.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현행은 주택 외 부동산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은 50%, 1년에서 2년은 40%, 2년 이상 기본세율은 6에서 42%를 적용하고 있으나 주택,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0%, 1년 이상은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기본세율이란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매각 시 10에서 20%포인트 중과합니다. 개선안은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1년 미만은 40%에서 50%로 1년에서 2년 기본세율은 40%로 인상되었습니다. 주택의 보유기간별 세율을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적용 시기는 법 개정 후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7.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현행은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합니다. 개선안은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적용 시기는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합니다. 3.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1.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현행은 서울 27개 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이미 지정하였습니다. 11월 6일 날 발표하고 11월 8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개선안은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구 전 지역 및 경기 3개시 즉 과천, 하남, 광명 13개 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 동 추가 지정을 하였습니다. 집값 상승 선도 지역인 서울 집값 상승 선도 13개구 전 지역 및 과천, 광명, 하남 13개 동 지정. 2019년 7월 이후 선도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등의 13개구이고요. 노원, 금천, 동대문은 상대적으로 시장 영향력이 낮아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정비사업 등 이슈 지역. 주요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구 중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5개구인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37개 동 지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2019년 12월 17일자로
지적 및 효력 발생을 합니다. 표에서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장거래 질서 조사 체계 강화 1.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 혐의 정밀 검증 내용은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국세청이 전수 분석하고 탈세 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법인의 탈루 혐의에 대해 국세청 정밀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9.13 대책 이후 조세 부담 회피 등을 위한 부동산업 법인 설립이 급증함에 따라 성실 신고 여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 점검 상시화 현행은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 기 발표하였는데요. 2019년 11월 28일에 이미 발표하였는데요. 8, 9월 신고된 건 중 이상거래 건을 추출하여 계약 완료된 1536건을 조사하여 탈세 의심되는 532건을 국세청 통보하였고 대출 규제 미준수 23건을 금융위 등에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10월 신고 내역 등에 대한 고강도 집중조사 지속하여 내년 초에 2차 조사 결과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선안은 국토부 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국토부 조사팀에 부동산 조사 전담 특사경 인력을 증원 배치하여 불법 행위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국세청과 금융위, 금감원, 감정원 파견 포함 15명 내외로 팀 구성할 예정이고 감정원은 전담 인력 10명과 기존 인력 30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설조사팀은 부동산 분야 전담 조사기구로서 불법 행위, 수사 등 사법적 조치, 실거래 직권조사, 관계기관 등 수사 공조 실시, 수사 대상 주요 불법 행위는 불법 전매, 청약 통장 거래, 무자격 무등록 중개 등을 얘기합니다. 실거래 합동조사는 상설조사팀 구성 시 2020년 2월 21일까지 실거래 합동조사는 상설조사팀 구성하는 2020년 2월 21일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상시화하여 수주 경쟁 과열에 따른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매각 등 위법 시장 교란 행위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 전수 분석과 특사경 인력 배치 및 증원 추진 등을 통한 상설 조사로 주택 거래 허가와 유사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거래를 엄격히 점검한다고 합니다. 3.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및 신고 항목 구체화 현행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로 제한되어 있어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 대상 지역 및 비규제 지역 투기적 수요 조사에는 한계가 있고 신고 항목의 구체성도 부족하였다고 합니다. 개선안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3억 이상 주택 및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로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위법 가능성이 높은 항목 구체화 및 지급수단 기재 추가는 실거래 조사 시 자금 조달 확인서를 받도록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증여, 상속, 기타 차입금의 자금 제공자 관계, 현금 등 기타 항목 자산 종류, 계좌이체 현금 지급 등 자금 지급 수단 기재 추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구분 등. 적용 시기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0년 3월 시행 예정입니다. 4.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현행 실거래 신고 시 객관적인 자금조달 증빙자료가 부재하여 매매거래가 완결된 거래건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 중이었습니다.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 신속 대응과 선제적 조사가 곤란하였다고 합니다. 개선안은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계획서와 함께 신고 관련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합니다.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이상거래 의심 시 실거래 상설조사팀 조사 즉시 착수하여 과태료 부과하고 관계기관 통보 등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의심 사례 예시는 소득금액이 없는 미성년자가 증여신고 없이 자기자금 과다 보유, 소득금액이 크지 않은 20대가 현금, 금융기관, 예금액 등 자기자금 과다 보유, 대출기재 초과하는 임대보증금 포함주택, 매수자가 주택담보대출 실행. 적용 시기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0년 3월 예정입니다. 3. 공정한 청약질서 확립. 공급질서 교란, 불법 전매 시 청약 제한 강화. 현행은 공급질서 교란 행위 적발 시에는 일정 기간, 즉 3년에서 10년 청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 전매에 대해서는 청약 금지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공급질서 교란 행위, 불법 전매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선안은 공급질서 교란 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 금지를 합니다. 적용 시기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에 대한 청약 금지 기간 강화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 예정으로 이것도 2020년 3월 예정입니다. 불법 전매는 주택법 및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시행 예정입니다. 2. 청약 당첨 요건 강화. 현행은 청약 당첨을 노린 일부 지역 전세시장 과열 해소 필요. 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 주요 지역은 해당 지역인 특별광역시 시군 일정 기간, 즉 보통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1년 거주요건 필요지역은 서울 전체와 과천, 광명, 하남, 성남, 수원, 안양, 의왕, 고양, 시흥, 오산, 안성 등입니다.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는 66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신도시 내 분양 물량의 50%는 해당 지역 그리고 50%는 수도권에서 당첨자 선정을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해당 시에서 30%, 경기도에서 20%, 수도권 전체에서 50% 선정합니다. 개선안은 관계 지자체와 협의하여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신도시의 거주기간 강화합니다. 1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협의 후 즉시 시행합니다. 3.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현행은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당첨자 등은 지역 및 주택 평형에 따라 1에서 5년의 재당첨 제한 적용이 있습니다.
개선안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 초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 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적용 시기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 예정입니다. 2020년 3월 예정입니다. 4. 임대등록 제도 보완 1. 임대등록 시 취득세, 재산세 혜택 축소. 현행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의 경우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원, 지방은 3억 원입니다. 이하 주택에만 혜택을 부여하나 취득세, 재산세는 면적 기준만 존재하고 가액 기준이 없습니다. 개선안은 취득세, 재산세도 가액 기준을 추가하여 세제 혜택 제한을 합니다. 수도권 공시가격은 6억 원 등입니다. 적용 시기는 법 개정 후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2.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합동 점검 추진. 현행 94년 임대등록 제도 도입 이후 과거 지자체에서 수기 관리해 오던 등록정보 현행화가 미흡하여 사업자의 공적 의무 점검이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개선안은 등록정보 정비를 연내 완료하고 사업자의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관계기관 합동점검 2020년 상반기로 예정되었습니다. 3. 등록 임대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한 등록 요건 강화. 현행은 규정상 부도사업자 외 등록 제한 규정이 없어 위반 시 처벌이 제한적인 미성년자와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도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 말소된 자는 2년 이내 등록 제한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개정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자 의무 강화. 현행은 최근 다주택 사업자 등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존재하나 사업자 제재 방안이 미비하다고 합니다. 개선안은 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피해 발생 시 등록 말소 후 세제 혜택 환수,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관계 설명 의무 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등록사업자의 세금 체납 여부와 다가구 주택 등은 전입세대 및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사업자의 설명 대상 범위에 추가한다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개정 후 즉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다음 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